여기 15,000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부가가치세법을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VAT라고 하는 용어는 다들 들어보셨죠? VAT. 근데 이게 Value Added Tax다라고 하는 프레임은 거의 처음 들어보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Value Added Tax, 가치가 더해진 부분에 대한 세금이다. 혹은 추가된 가치에 대한 세금, 줄여서 이제 부가가치세가 되겠습니다. 자,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경우 그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세금이다. 이렇게 법에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부가가치는 뭘까요? 공식은 간단합니다. 매출에서 매입액을 빼서 계산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얼마에 사와서 얼마에 팔았느냐, 그 차이를 우리는 가치라고 보는 겁니다. 사례를 먼저 한번 보시면 어떤 도매상이 이제 중간에 있는 단계죠. 첫 번째 단계에 있는 생산자한테 상품을 8,000원에 사왔어요. 그리고 소비자한테 10,000원에 팔았죠. 그럼 부가가치는 가치의 상승액인 2,000원이다 라고 계산이 된대요. 8,000원짜리 사와서 10,000원에 팔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여요. 근데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를 던져 볼게요. 이 도매상이 도대체 뭘 했죠? 예. 대부분 이렇게 말하세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냥 뭐 물건 떼다가 판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진짜 아무것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이 도매상이 상품을 그냥 8,000원에 매입했어요. 상품에 뭐 포장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조금 진열을 했다가 소비자한테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 도매상이 이 상품에 도대체 어떤 밸류를 창출을 했냐라고 의문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밸류는 뭐냐 보시면 생산활동 또는 유통과정을 통해 새로이 창출한 가치에 순 증가액이잖아요. 새로이 창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빼서 그냥 계산을 해버려요. 좀 이상하죠? 좀 이상한 게 맞습니다. 원래 밸류를 측정하는 방법은 경제학적으로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빼서 계산하는 밸류의 측정 방법이 이게 이론상 가장 거칠어요. 그러니까 왜 가치가 생겼는지 설명을 못하고 단순한 결과만 보여줘요. 다만 생산접근법이라고 하는데 요거와 대비되는 개념이 소득접근법. 참고로 보시면 소득접근법으로 바꿔보면 10,000원짜리 팔았는데 여기서 결국 이 금액은 급여로 5,000원, 임대료로 3,000원, 이윤이 2,000원 이런 식으로 배분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부가가치를 설명을 해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산접근법을 선택하는 이유는 이렇게 측정하는 게 가장 쉽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도매상한테 당신 분명히 물건 8,000원에 사왔지? 네, 맞습니다. 그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난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10,000원에 팔았지? 네, 맞습니다. 그럼 정확히 나는 모르겠지만 당신은 뭔가 2,000원의 가치를 창출한 거야.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런가요? 이런 거죠. 결론적으로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매입액보다 매출액이 크니까 무언가의 가치가 창출된 거다. 이렇게 보는 컨셉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밸류는 누가 봐도 가치가 창출되는 이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 과정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사실 뭐 상품이 산에 있는 공장에서 만들었으면 이거 뭐 누가 사러 갑니까? 소비자가. 그쵸? 예.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살 수 있게 이 도매업자가 이걸 해줬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 가치를 창출한 거죠. 예. 자, 반대로 8,000원에 물건을 사왔는데 5,0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밸류가 창출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특정 단계에서는 마이너스 밸류가 창출될 수 있어요. 역부가가치가 창출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미리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첫 번째 단락 부가가치세 정의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밸류에 대해서 에디드가 되는 텍스로서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이 단계라고 하는 용어가 계속 등장을 하죠?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뒤에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성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경우에 결국 이 세금을 누군가가 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부담하냐?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라는 세금으로 정의가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도매업자하고 뭐 사업자 이런 친구들이 부담하는 게 아니네? 생산자가 하는 게 아니네? 네, 라고 하는 거 계속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가가치세의 부가와 그 구조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 때 보통 가격표를 보면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치킨 한 마리가 15,000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표시되는 많은 상품의 어떤 소비자 가격은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인 경우가 많다는 점 먼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가격에는 물건 가격도 있고 부가가치세도 포함되어 있구나. 이 생각 자체는 맞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정리할 것이 가격이 VAT 포함 가격인지 VAT 별도 가격인지 구분하는 겁니다. 이 구분이 안 되면 계산도 틀리고 뭐 헷갈려요. 지금도 이 교재에서 지금 틀린 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눈치를 채셨어야 되는 건데 그 오류가 눈에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지금 이 강의 듣는 거 잘하고 계신 겁니다. 당연히 알아차야 될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눈치챘는지 아닌지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계속 틀린 교재 사용하는 거고요. 이건 교재의 의도적인 오류입니다. 자, 눈치채셨어요? 네. 그러면 계속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치킨 가격이 15,000원이라고 할 때 이것은 이미 VAT가 포함된 가격이라면 그 안에 있는 부가가치세를 단순히 10%인 1,500원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틀린 계산이에요. 왜냐면 15,000원은 이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물건값이 1이고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0.1이 붙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판매가가 1.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판매가에서 VAT를 역산을 하려면 곱하기 10% 하면 이게 안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서 곱하기 0.1 나누기 1.1을 해줘야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소비자 판매 가격이 15,000원이라면 여기서 VAT는 1,364원이 나오고 공급가액은 13,636원이 나온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3,636원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서 가격이 15,000원이 된다라는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게 맞죠. 반대로 어떤 가격이 VAT 별도 가격으로 제시되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공급가액이 15,000원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10%인 1,500원을 더해서 16,500원으로 소비자 판매 가격이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5,000원이 VAT 포함 가격인지 별도 가격인지 반드시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더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VAT는 부가가치세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부과되는가?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을 포함한 대금을 받고 그 세금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있는데 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한다고 해서 이 세금을 이 사업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죠. 이 지점에서 부가가치세의 핵심인 간접세의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VAT는 대표적인 간접세입니다. 간접세라고 하는 말은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시는 분하고 세금을 법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사람이 다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걸 용어로 나누면 담세자와
이 납세 의무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담세자는 세금을 사실상 부담하는 사람이고, 납세 의무자는 법률상 신고 납부를 지는 사람입니다. 여기 15,000원입니다. 자, 이거를 치킨 사례로 보면은 소비자가 치킨을 사면서 분명히 15,000원을 냈죠. 이 15,000원 안에는 공급가액하고 VAT가 들어 있습니다. 소비자는 최종적으로 그 세금까지 포함한 가격을 지불하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은 부담하는 사람, 담세자입니다. 반면에 치킨 사업자는 그 소비자로부터 받은 세금 중 세금 부분을 구분해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납세 의무자입니다. 다시 말해 소비자는 세금을 부담하고 사업자는 세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소비자가 자기 세금 직접 내면 안 되나요? 이론적으로 그런 상상도 가능하죠. 현실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소비할 때마다 자신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전부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당 안 되죠. 그래서 국가가 거래 중간에 있는 이 사업자에게 그 역할을 부여하는 거죠. 당신이 물건 팔 때 세금도 함께 받아서 대신 신고하고 대신 내라라고 하는 구조를 채택을 한 거죠. 자, 부가치세 제도는 바로 이 실무적 편의성, 행정 가능성 위해서 작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지난 시간으로 좀 돌아가서 저희가 공부한 CVP 분석이랑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P 빼기 V분의 F라고 하는 유명한 공식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셨죠. P를 15,000원을 썼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럼 그 사례에서 실제 소비자가 지불한 판매가 혹은 회사가 받은 돈은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소비자 판매가가 15,000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소비자 판매가가 15,000원이라면 우리 계산이 틀린 거예요. 그럼 여기 P 빼기 V분의 F를 할 때 이 P는 13,636원으로 저희가 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매출이거든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실제 판매가는 16,500원이어야 했던 거예요. 여기 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이 장표는 나중에 참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무에서 이 VAT를 포함해서 손익 분석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종종. 이거는 너무 치명적인 실수니까 혹시 주변에서 누군가 그렇게 일하시는 거 보시면 친절하게 이 강의 추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우리 수익이지 VAT는 분명히 우리가 돈을 받았어도 이거 우리 매출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일단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VAT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론과 현실이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론적으로 VAT는 이 최종 소비자가 전부 부담하게 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업자가 세금을 가격에 100% 전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경쟁이 심한 시장에서는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치킨집이 부가가치세가 있으니 가격을 꼭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해도 주변 가게가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면 손님이 빠질 수 있죠. 그러면 사업자가 그 세금의 일부를 스스로 부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